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사회 서비스원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인천사회 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사회 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이경화 담당자 그리고 진복순 팀장님과 함께 대체인력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진복순 팀장님 저번에 한번 나오셔서 얼굴이 익숙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잘 계셨죠? 네, 더운 날씨에. 네, 잘 계시죠? 자, 이경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오신 이유는 바로 이 대체 인력 지원 사업 중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7월이 아마 대체 인력 사업의 가장 대목이 아닌가.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7월에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시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 현장도 예외는 아닐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사회복지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네, 꼼꼼하게 맞습니다. 잘 설명을 해주시고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인천사회 서비스원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와 여름 휴가 계획을 잘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분 뭐 잘 계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우선 이 여름 휴가 계획하기 전에 이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이 대체인력지원 사업은 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선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경조사, 네. 휴가, 또 교육 등의 그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휴가로 인한 공백이 발생했을 때에 대체 인력을 지원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대체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휴가 기간은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대체 인력 지원 센터의 인력 구성을 보면 무기계약으로 10명이 있고요. 인력풀, 단시간 근로자 인력풀이 40명이 정원입니다. 네. 현재는 이제 무기계약직 10명과 또 단시간 근로자 인력풀이 23명이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이제 8시간 근무가 이제 원칙적으로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거고요. 네. 단시간 근로자 인력풀의 경우는 이제 4시간 이상은 5시, 6시, 7시간 해서 최대 8시간까지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그 인력풀이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상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뭐 인력풀의 경우 거의 업무는 이제 돌봄 서비스 지원과 조리 업무 지원이 이제 가장 주요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업무고요. 이제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두 가지 업무가 이제 되고 단시간 근로자 인력풀의 경우는 이제 현재 영양사의 대체 인력과 뭐 간호조무사나 운전직도 채용되어 있으나 이제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돌봄 서비스가 주요 업무, 조리 업무가 이제 주요 업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경조사, 병가, 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이 필요한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단기시간 근로자들 23명, 10명에서 현재 33명이 있으나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인력풀의 단기간 근로자들이 조리나 이런 곳에 많이 투입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돌봄하고. 돌봄 서비스와 조리 업무는 네, 이제 네. 두 가지 그 무기계약직이나 네. 단시간 근로자가 이제 동일하게 네.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제 간혹 영양사 분들이 이제 휴가 사용할 때 이제 영양사 자격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어서 그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이제 조리원과 사회복지사 두 가지의 자격으로 채용이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네, 네. 예, 저희가 좀 인력풀이 조금 네, 다양한 네.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의 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양사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도 아니요. 계십니까?
무기계약직은 상근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네. 하고 조리사 해서 10분 중에 이제 8분은 사회복지사 업무여서 이게 돌봄 업무를 네네. 하고요. 예, 조리원 2분이 계셔서 조리 업무를 하고 네네. 이제 인력풀의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직종이 있다라고 네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몇 달 전 우리 나오셔서 대체 네.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가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분들은 어떤 경력을 주로 갖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 현장의 일이 다양하니까 그 분야의 경력들도 또 많은 그런 분이신지 이게 네. 그 어떤 자격 같은 게 좀 까다롭습니까? 까다롭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네. 그 사회복지 그 서비스 돌봄직의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 뭐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그 3가지 자격으로 저희가 네. 채용을 하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대체 인력 파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조리원의 경우는 이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네네. 내지는 조리사 자격증 요렇게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력풀에 등록되는 영양사 자격, 네네. 간호조무사, 운전직, 사무직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또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평균 근속 기간이 2년 7개월 정도 이렇게 네. 되고요. 네네. 그중에 이제 올해 3분이 퇴직 연령이세요. 그래서 네. 4년 6개월 현재 근무하셨고 이제 5년 되는 그 시기에 퇴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많은 경력을 쌓으셨고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제 장애인 생활시설, 또 장애인 이용시설, 아동 생활시설, 뭐 그룹홈이라든가 아동 이용시설, 뭐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이런 곳에서 이제 다양한 그 시설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가셔도 일을 잘 하신다. 네. 다양한 일을 네네. 경험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조리직의 경우는 신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상근 그 무기계약직에 2분 조리원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인력풀에 1분이 계셔서 3분이 지금 근무하시는데 사회복지 시설의 조리원의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그 1명이나 2명이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시설의 경우는 새끼를 뭐 주말까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2분이 교대로 하시기에도 굉장히 벅찬 걸로 저희가 그렇겠네요. 이제 시설에 가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1분이 휴가를 가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체 인력 파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크셔서 그렇겠네요. 저희가 봤을 때 휴가를 못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대체 인력 지원이 되는 날을 골라서 그렇게 휴가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 네. 조리원의 경우는 굉장히 더 인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리 자격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네. 응모를 해서 그러니까 채용이 네네.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면 네. 이 대체 인력이 가능한 날로 휴가를 잡는다는 게 네, 맞아요. 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신청에 대비해서 파견을 거의 뭐 퍼센테이지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뭐 80%만 파견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거죠. 네, 네. 자, 우리 조리사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체 인력의 어느 분야든 간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마징과 제트 같은 분이 지금 다 이 대체 인력의 스탠바이를 소위 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는 마징과 제트 같이. 맞습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이제
외부 활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뭐 예. 산책도 할 수 있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보통 인제 뭐 2대 1 이나 1대 1의 이제 돌봄이 필요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한 분의 공백이 발생하면 정말로 어려운 난감한 상황인데 "대체 인력이 없으면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5인 이하를 저희가 우선 파견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돌봄센터나 뭐 그런 경우는 2 분이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 아동 돌봄에 있어서 한 분이 휴가를 사용하면 너무나 큰 지장이 있으니까 네. 저희 대체 인력 신청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돌봄센터의 경우도. 네. 자, 이게 잘 활용을 하면 일을 좀 더 활력 있게 하실 수가 있으니 그렇죠. 우리 대체 인력 지원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벌써 2번째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필요한 여름 휴가철이 인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체 인력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네. 어떻습니까? 벌써 인제 6 월부터 7-8월 인제 여름 휴가 대비 네.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인천시 사업에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실 거지만 장기 근속 휴가를 하고 있어서 그 장기 근속 휴가를 이제 가신 경우 5 일까지 저희가 인제 파견을 우선 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여름 같은 경우 인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7-8 월에 인제 파견했던 그 실적을 보니까 166 개의 인제 시설에 47 명의 대체 인력이 인제 파견돼서 네네. 그 수혜자는 이제 14 명의 종사자가 인제 휴가에 따른 공백을 533 일간 2 달에 거쳐서 이제 저희가 파견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이제 가장 많이 신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뭐 열흘 이상 대체 근무를 한 꼴이네요. 굳이 따진다면. 그거는 이제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네, 그렇고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에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대체 인력 사업이 없었던 시절을 상상해 보면 그 시절은 어떻게 일했나 인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한 기관당 대체 인력 파견 기간을 며칠 이내로 뭐 제한을 하거나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인제 수요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체 인력 네네. 파견 인력보다는 수요가 많은 편이어서 예예. 예 지침에도 있지만 인제 골고루 다양한 시설에서 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골고루 인제 많은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파견하려고 저희가 조율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연속해서는 5 일에서 7 일간 저희가 파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백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네네. 연속해서는 1 번 더 5 일에서 7 일을 파견할 수 있고요. 네. 네 병가나 인제 이런 경우 60 일간의 유급 병가가 있잖아요.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안내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병가의 같은 경우는 60 일 최대 연속해서 60 일까지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진복순 팀장님께서 전반적인 그 포괄적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뒤로 물러서시는데 힘드셨나 봐요, 답변하시기가.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경화 주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름 휴가 때 대체 인력 파견 외에도 다른 휴가 지원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근속 종사자 유급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유급 병가가 있고 오늘 직접적으로 홍보할 자녀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작년부터 장기 근속 휴가는 5년부터 시작하는 게 늘어서 5년부터 10년까지 5일 휴가를 주는 게 생겼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이상이었던 그 장기 근속 휴가가 호응도도 더 높아지고 이제 9년 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올해 휴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벌써 이제 하반기가 지났는데 17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기 근속 휴가는 5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분할 사용이 일단 안 돼요. 네네. 제일 충전하는 의미로서 5일을 전부 다 소진을 통으로? 하라는 네네. 통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5일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에는 그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나 뭐 이런 거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예산이 지금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신속하게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급 병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일간을 지원을 해드릴 수가 네. 있어요. 네. 근데 6일까지는 진료 확인서를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일 이상은 진단서를 꼭 첨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네. 저희가 이걸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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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 같은 경우는 이따가 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네. 네. 새로 원래 시비에서 시행하고 있던 제도예요. 근데 이제 국비에서 인건비 지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미진하다 보니까 많이 음.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리 시간을 꼭 한 번씩 갖습니다. 네, 말씀하고 네, 네. 나면 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5일 동안 통으로 주는 휴가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네. 어떤 그 리프레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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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에서 맞습니다. 드리는 휴가다. 네, 네, 5일간 네, 네, 그 네. 끊임없이 연결해서 써야 된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이셨던 네,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유급 병가의 경우에는 저 진단서도 필요하고 네. 또 네. 뭐가 필요하? 진료 확인서. 진료 확인서. 네, 6일까지는 진료 네네. 확인서를 내시면 되고 6일 이상 7일부터는 네네. 진단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의 경우에는 최장 며칠까지 사용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60일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60일까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제도들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많이 복지가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네네. 힘드시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복지 수요는 많아지는데 네. 실제 복지 기관에서 일하실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 네. 그분들도 복지를 좀 향상시키자 네, 네,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근데 네. 참 재미나네요. 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복지가 형편없었다. 원래 네, 복지 네. 쪽이 소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이직률이 네. 많고 그래서 장기 근속 휴가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네, 병가도 그래서 이렇게 국비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네. 힘들었잖아요. 이게 차별화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네, 이게 네. 이런 정책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도중에 제가 뭐 형편없다 이런 말은 그냥 네. 웃자고 한 흘려듣겠습니다. 얘기니까 네네.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네. 좀 재미를 유발하고자 표현했던 표현임을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자녀 돌봄 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시 네, 한 네, 번 네. 더 이게 이제 네.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해드릴까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녀돌봄 휴가를 작년에 이제 홍보를 하고 나서 좀 오르긴 네네. 했어요. 네네. 근데 아직도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현격하게 아직 미달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녀돌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다시 해드리면 지원 대상은 인천시 시설로서 지원을 네. 받는 시설로 예. 그리고 정규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와 시설장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는 기본이 2일이고요. 자녀가 3분일 때는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분할일 사용이 가능해요. 시간이. 네네. 자녀분들이 뭐 4시간을 사용한다거나 2시간을 사용하셔서 8시간을 채우셔서 저희에게 대신 8시간을 채워서 저희에게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게 인건비 신청 방법이고요. 그리고 단가는 저희 인천시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드려요. 그래서 93,04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자녀 돌봄은 보통은 이게 호봉수가 낮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네네. 93,040원에 미치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어요. 통상임금에. 예. 그래서 낮으신 분들도 93,040원에 다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여 기준이 있어요. 아무 분이나 아무 때나 저희가 안타깝지만 해드릴 수는 없고 예산상 네. 그 자녀 건강 검진이나 어린이집 공식 행사 등에 참석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공식 행사라고 하면은 어린 뭐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라든지 뭐 자녀들 개교 기념일, 뭐 학예회 참여 수업, 공개 수업 이럴 때 가능합니다. 네. 그때는 저희가 참고로
파견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음. 꼭 많이 이용을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휴가를 가더라도 그 공백은 다른 네네.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해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좀 어린이일 때는 유아할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예방 접종을 많이 네.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네네. 일정에 맞춰서.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휴가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또 저 부모님 면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네. 그때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 같은 그런 네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많은 그 종사자 여러분들이 이런 휴가 정보 혜택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용을 잘 못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 많은 분들 그냥 이 자녀로 인해서 입학식, 졸업식, 뭐 아니면 학교 면담 네. 이런 거 할 때도 또 시험 보러 갈 때도 네네네. 따라가서 으쌰으쌰 해주고 시험 이럴 때. 될까요? 시험도 되지 않을까요?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 종사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신청이 아직 덜 되고 있다는 이유는 왜일까요? 뭐 서류 같은 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네네. 서류가 일단은 돈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문제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돈에 이걸, 비해서 많다. 네네. 신청하셔서 사용하다 보면 일단 만족도도 높으시고 일반후가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신청을 하시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본인의 기관에 신청을 하셔서 사용한 후에 저희에게 네. 인건비 신청을 별도의 서류와 함께 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저희 시설 중에 그 성동원이라는 시설이 있어요. 네네.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5회를 사용을 하셨어요. 네, 많이 사용하시고 예. 그리고 서로 사랑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장님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고 직원분들도 동료를 하셔서